급한 돈이 필요하지만 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들어서 불법 대출업체를 찾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한 번 빌리면 벗어나기가 힘든 구조여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급한 돈이 필요했던 김모 씨는 지난해 10월 대출업체 명함을 보고 전화를 했습니다. 200만 원을 빌리면 66일 동안 매일 4만 원만 내면 된다는 얘기에 덜컥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그런 대출 이런 게 없더라고요. 은행에는요? 은행도 그렇고 다른 데도 그렇고 은행 자체는 아예 그냥 할 수도 없고. 문제는 66일 중 3번만 못 내면 완불 처리, 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한다는 계약 규정이었습니다. 매일 돈을 갚지 못한 김 씨는 결국 처음 대출 금액 200만 원에다 빚을 갚기 위해 200만 원 정도를 더 빌려야 했습니다. 이제는 6만 원씩 66일을 갚아야 하고 지금까지 800만 원 가까이 업체에 줬지만 빚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대출 이자가 무려 400% 정도가 되는 겁니다. 대출업체는 계약서도 주지 않고 김 씨의 인감 도장까지 가져갔지만 회사 이름조차 알려주길 꺼립니다. 거기 사업체 이름이 뭐예요? 사업체 이름을 누가 가르쳐주는데요? 사업체 이름을 왜 못 가르쳐주는데요? 불법 업체예요? 불법 아니죠? 근데 사업체 이름을 왜 없어요? 혹시 지금 따지는 게 안 잡겠다 이거 같은데. 법정 최고 이자는 25%, 대부업체는 27.9%까지만 이자로 받을 수 있지만 소극적인 단속으로 여전히 불법 대출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가계부채는 GDP, 즉 국내 총생산의 80% 수준으로 집계됩니다. 글로벌 금융위기 전인 지난 2007년보다 10%포인트 이상 증가한 겁니다. 빚은 늘어나고 은행 대출 문턱은 높아지다 보니 불법 사채의 유혹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실업수당이라든지 각종 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훨씬 더 촘촘해져야 되는 문제도 있고, 보다 근본적으로 실질소득 그 자체가 제대로 이렇게 수입이 가능하게끔 하는 사회구조가 돼야지. 개인 파산이나 개인 회생 제도를 현실화하거나 법정 이자율을 선진국 수준으로 낮추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